안녕하세요. 팩트 타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 이별 후 그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뭐 이게 재회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이 사람이 나랑 정말 큰 싸움 또는 이별 후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마이너 카드랑 레노먼드 카드만 이용해서 볼 거예요. 왜냐면 이제 메이저 카드는 사실 섬세한 감정선에는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총 5장의 카드를 뽑을 테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한 사람만 뽑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 명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이게 이제 그냥 이별 후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자, 다 골랐으면 1번부터 바로 해석을 시작해 볼게요. 이별 후 그 사람의 속마음. 감정적인 치유가 필요해 보여요. 이제 나무 같은 경우에는 평온함, 그 다음에 뿌리 내림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어떤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러니까 나무처럼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이별이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별 후 후유증이 정말 길게 갔을 것 같아요. 뭐 짧아도 6개월, 길면 몇 년까지도 가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상담했던 분들, 남자분들 중에서는 이 카드가 나오셨던 분이 자기는 뭐 이제 이 여자 싫다니 어쩌니 하시더니 2년 만에 연락이 오셔서 혹시 다시 재회할 수 있냐?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이제 어리석었거나 또는 그 당시에 여유가 없었거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내 마음을 몰라서 헤어지기는 했지만 내가 상대방을 잊지 못하고 어떤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만큼 굉장히 힘든 이별이었다라고 보여요. 상대방한테요. 그래서 한번 그 디테일한 속마음을 제가 마이너 카드로 뽑아볼게요. 역시나 칼부터 나오죠. 페이지 오브 컵스고 역시나 또 칼이 나와요. 잠깐만 2장만 더 뽑을게요. 왜냐면 이게 이제 뭐 헤어진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일 수도 있지만 헤어진 지 오래되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 자 봅시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드는 제가 감정적으로 많이 우울한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분은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좀 긴 시간에 걸쳐서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조금 머리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다, 현명하다. 근데 그게 반대로 돌아와서 나를 찌를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똑한 바보 같은 느낌인 거죠. 본인이 본인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좀 많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그 생각이 단순하게 이제 조금 도와주려는 일종의 맨스플레인이 좀 있죠. 뭐 반대 상황이라면 여자분이 그런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걱정을 좀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걱정이라는 게 걔가 조금 그래도 은근 모질한 데가 있는데 또는 내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나 없이 잘 살고 있을라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도 왠지 애인이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나 없이도 되게 잘 살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내가 조금
약간 용기를 내자니 애매하다 또는 용기를 내고 싶은데 가능성이 없다 이런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가면은 나름 그래도 이제 좀 잘 살았어요. 헤어지고 나서는 엄청나게 감정의 변화가 커 보이지는 않지만 서서히 이게 조금 우울해져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우하향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고 나는 내 감정에 대해서 많이 알아 라고 생각을 하던 마음들이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본인이 그래 나 괜찮은 것 같아 얘랑 헤어지고 나니까 잘 사는 것만 같아 라고 느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후회를 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리는 스타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후회해요. 근데 이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내 삶의 방식에 있어서 나라는 사람이 되게 방해가 됐을 거라고 느끼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선 남자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전 남친분은 현재 이걸 보시는 이 여자분께서 너무 내 삶을 방해해. 뭐 이럴 때가 연락 문제나 금전 문제 또는 친구 문제 이런 게 많이 얽혀 있죠. 그러니까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은데 여자친구가 그거에 방해가 됐던 거야. 자기 생각에서는. 그래서 헤어졌고 잘 살아. 근데 그래놓고서는 한 번씩 생각은 나는데 아이 괜찮아 몰라 하고 살아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니까 내 삶이 괜찮거든요. 풍요롭고 괜찮아. 근데 자꾸 생각나. 이별 후에 막 내가 미칠 것 같이 슬프고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생각나고 그러지는 않지만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차단 같은 게 있으면 푸시고 그리고 뭐 오랜만에 한 번 정도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헤어지고 나서 아주 긴 시간 내 생각을 종종 하면서 계속 자꾸 떠오르고 있고 그럼에도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그런 형태라고 보인다. 즉 감정과 이성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이별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 생각에서는 지가 헤어지기만 하면 잘 살 것 같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나쁘지 않게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드는 이 마음속 공허함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꾸 내 생각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2번 카드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는 조만간에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뭐 내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뜨자마자 바로 편지 카드가 뜨는데요. 이게 이제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엄청 좋은 느낌으로 나를 붙잡는 느낌으로 올 것 같지는 않다만 그래도 연락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할지 그리고 왜 하는지 이 속마음을 한번 좀 5장 뽑아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부엉이 카드가 뜨면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아직 멀었다, 오래 걸린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편지 카드 같은 경우는 되게 근시일 내로 연락이 오는 거라서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옵니다. 이분은 남자분이 계속 지팡이 카드가 뜨는 걸 보면 어이구 막 난리 났어. 본인이 계속 머릿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은 지금 나한테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번 좀 잘해볼까 막 너무 생각나는데 어떡하지 약간 막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이제 지팡이 카드만 벌써 4장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계속 용기를 내야겠다. 이것도 내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가고 싶다. 그리고 본인이 조금 문제가 됐던 건 알아요. 혹시 이분이 여자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또는 이제 본인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 분인가 싶긴 하지만 이분이 그런 문제들조차도 또는 다른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를 고쳐서 간다고 하면 나하고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도 되게 슬픈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까지만 해도 이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만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막상 연락을 하자니 자꾸 망설여지는 어떤 일종의 장애물 같은 게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이겨내고 연락은 할 거야. 근데 본인이 연락을 하면서도 의심도 많고
그리고 망설임도 많고 이게 과연 잘 될까 하는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 연락이 오기는 하는데 조금 내 성이 안 차는 연락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은 지금 나에 대한 연락을 해보고 싶다 라는 욕망에 아주 한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길게 뽑아드릴 건 없고, 근데 본인이 조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 연락을 하면 여자분이 무조건 받아줄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 사람이 아직 좋다면 받아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얘는 조금 내 속을 약간 속을 썩힐 수 있는 남자다.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썩 좋은 스타일의 남자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속썩일 수 있는 스타일의 남자라서 제외를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는 이놈이 아주 연락 오면은 그냥 한번 계좌도 잡아보겠다 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연락이 왔을 때 일십하시는 걸 제일 추천드려요. 얘가 되게 긴 시간 고민을 하고 진짜 많은 시나리오를 짜서 연락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당황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안익십이나 일식 같은 거를 많이 추천드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안 읽고 씹으면 보통 차단당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읽었지만 여전히 네가 싫단다 라는 느낌의 통쾌한 복수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카드 분들은 조만간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어이구야, 이거는 폭력적인 생각인데 좀 뒷카드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폭력성이 상대방을 향하느냐 나를 향하느냐가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별을 어이구마, 여기는 막 헤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나 보네. 개판 났죠 막 카드들이. 막 슬프고 진짜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요런 사람들 자칫하면 스토킹 또는 염탐 요런 거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카드가 많이 보이는 것들이 죄다 검카드라서 기분도 조금 오락가락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결혼을 뭐 상대방이 결혼을 한 걸 수도 있고 내가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결혼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이런 평생을 함께하는 문제들, 그러니까 좀 전체적인 문제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이별 후에 이 사람이 아주 많이 힘들어 했음을 뜻해요. 애초에 3 오브 소드 자체가 이별, 결별을 뜻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느낀 것들이 막 되게 거의 죽다시피 한, 밥 못 먹고 죽어가는 느낌에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 대한 회상도 되게 많아요. 이 카드가 컵들이 이렇게 이제 꽃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좋은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검하고 같이 붙어서 나오면 너무 슬프고 과거에 대한 회상을 계속하고 있고 그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일종의 마약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전히 상실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람 성격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이제 폭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이별 후에 어떻게 변질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전히 그 이별을 언제 했든 간에 여전히 이 사람은 너무 슬퍼하고 너무 힘들고 과거 생각에 매여 있고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상실감을 크게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별 후 가장 여자분들이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은 연락이니까 그걸 더 바라려나 싶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나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도 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고 힘들고 슬픈 느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폭력 카드가 뭐 외부로 발현을 하든 내부로 발현을 하든 정말 정말 많이 힘들어 할 것이다.
진짜 많이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고 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나를 쉽게 잊기 힘든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요 카드 만약에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폭력적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사람이 연락 오거나 하면 혹시나 뭔가 쎄하다 싶으면 경찰을 부르시는 걸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좀 소극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 거를 굉장히 염탐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올리고 싶으시면 마음껏 약 올리셔도 좋고 얘가 아예 나를 관심 껐으면 좋겠다 싶으면 프로필 차단을 해버리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전히 많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카드 한번 볼게요. 여긴 또 속으로 썩히고 있구만. 뭘 속으로 썩히고 있을까? 카드를 한번 좀 볼게요. 이 카드가 이제 비밀의 양 카드라고도 하지만 또 회피형한테도 많이 나오고 겉으로 티를 안 내고 속에서 썩어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람이 아직까지 나 때문에 힘든 거는 맞거든요. 근데 카드 흐름 자체가 보면은 뭐 엄청 슬프다라기보다는 감정의 소용돌이 카드가 나오는 걸 봐서는 이분이 굉장히 이성적인 척을 하고는 있는데 많이 기복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없이도 되게 잘 살고 있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 킹 오브 컵스 자체가 약간 본인이 좀 남들한테 마음씨 좋아 보이고 남들한테, 그러니까 나한테는 못했어도 남들한테는 잘하고 약간 요런 느낌의 뭐 우정도 완벽하고 나쁘지 않고 인간관계도 좋고 뭐 금전적인 것도 뭐 가족과 관련돼서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고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뭐 돈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도 뭐 지루하고 불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리고 좀 결혼할 여성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전체적인 카드들 흐름이 다 좋은데 이 카드들이 그러니까 가족의 뭐 인정, 유산, 결혼할 여자, 뭐 우정 다 괜찮아요. 근데 그 카드가 이 카드를 만나면 뜻이 확 뒤집혀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아무도 이 사람이 우울해하고 아무도 이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눈치를 못 채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깊은 속마음에서는 여전히 나를 너무 그리워하고 재회에 대한 꿈조차 꾸고 있어요. 근데 현재 상황을 뒤집어 엎기에는 현재 상황이 사실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고 나만 닥치고 나만 침묵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쉽게 연락이 오거나 재회를 한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강한 물결이 행복을 향해 흐르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직 나를 그리워한다라는 그 감정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거를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근데 계속 생각은 난단 말이죠. 본인이 잘 지내고 있는데도 생각이 나고 계속 그립다라는 마음도 들고 있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평화롭게 지내지만 그 한편에서는 또 지루함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아쉽게도 참 연락이나 재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나는 어떤 되게 가슴 깊숙이 숨겨둔 상자 안에 넣어둔 감정 같은 느낌?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 없이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고 나를 다 잊은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안에 알 수 없는 우울감이 계속 있고 그 우울감이 언제 터질지는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한번 터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나를 좋아하는 마음이 언제고 한번 시한폭탄처럼 터지긴 한다는 거죠. 마지막 5번 카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또 쥐새끼 카드가 나왔어. 이놈이 뭐라고 얘기를 할지 이별 후에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좀 봅시다.
일단 이 사람이 어쨌든 날 생각하는 건 맞아요. 나를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의미로 쥐새끼 짓을 하고 있느냐 요거에 따른 차이가 크거든요. 봅시다. 일단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한테 바람을 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환승 이별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뭔가 나를 속였을 가능성이 큰데 얘 자체가 되게 영혼이 외로운 인간이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상황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모든 거를 놓고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섰다라는 후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와의 이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나 어떤 사랑과 관련된 인간관계에 관련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참 좋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고, 이것도 보면 결국 돈 관련된 거, 그리고 어떤 황홀경, 그러니까 즉 만약에 환승 이별을 했거나 바람을 펴서 이별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이지만 본인이 막상 거기에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자니 원하던 관계로 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도 아까 4번 카드하고 좀 비슷한데, 만약에 얘가 바람을 피거나 환승 이별을 한 게 아니라면 색파의 가능성도 좀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뭔가 어쨌든 뒤가 구리네요. 이 쥐새끼 카드가 나오면. 근데 나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온다면 그때는 절대 잠자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쥐새끼 카드 뜨고 나서 재회가 왔을 때 저는 끝맛이 깨끗한 걸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막 다시 잘해볼 것처럼, 지금 현 여친이 있거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헤어지고 나한테 올 것처럼, 또는 유부남은 이혼을 하고 나한테 올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고 지가 원하는 것만 얻어서 갈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많이 경계를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나름 자기 인생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거고 그 계획을 변경할 의지조차 없는데 여전히 나를 생각하기는 많이 해요. 내가 이 길을 향해서, 좋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사랑과 후퇴, 후회감이 계속 물밀듯이 몰려오니까 나한테 오기는 하지만 절대 그거를 유지하지 않고 결국에는 지가 원래 가려고 했던 길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재회를 할 때도 마음을 쉽게 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결국은 나를 아직 많이 그리워하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 막 그렇게 엄청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상대 나를 생각하나요? 예스. 재회 가능성이 있나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재회 후에 내가 행복할까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사람 아직도 너무 사랑해 라고 한다면 조금 찜찜한 구석이 있는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좀 캐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거리를 좀, 마음의 거리를 자꾸 두시고 잘라내는 걸 추천드려요. 재회를 해도 결혼까지 가기 힘들거나 또는 재회를 했는데 해놓고서 막 일주일 만에 잠수를 타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뒤가 구린 인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준비한 이별 후 속마음 타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